1번 분들의 상대방은 지금 자기 일에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고 그게 오래전부터 해오고 싶었던 일이래요. 자기가 하려는 그 분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여건들이 충족이 돼요. 그리고 누구 밑에 들어가서 명령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뛰어들고 지시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에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고 지금 이 카드로 봐서는 연애에 대한 감정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도가 큰 상태이기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카드로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일단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자기 자존감도 올라갔대요. 여러분들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줬을 때, 와, 이 사람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쟁취하듯이 얻었던 사랑이래요. 그 사람이 노력하고 고백해서 관계가 이어졌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려고도 했고, 눈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이 사람을 되게 인정해주고 응원해줘요. 너가 하는 일 되게 괜찮다. 너가 하는 거 다 멋있어.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예민해지거나 불안할 때는 이 사람한테 그거를 조금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일단 너무 좋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감정은 들지만 이렇게 한 번씩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나도 불안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저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든 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추억하는 빈도나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추억하는 빈도나 깊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나왔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나오는 카드 조합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을 잊고 자기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고 싶어도 절대로 끊어내지가 않고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소식을 궁금해하면서 또 다른 접점이 없을까? 나랑 다시 이어질 확률은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그 사람이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예 다 끝났어. 이제는 잊을 수 있어. 라고 하다가도 다시 감정이 깨어나고 예전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되게 혼란스러우면서 끌림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까지의 카드로 봤을 때는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만난 게 흔한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시 한번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마음에도 들고 자기의 조건에도 차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가장 여러분들을 추억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난 뒤에 눈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썩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새로운 사람에게 문을 열어줘야 그 사람을 알아보고 할 텐데 자기 마음의 문을 꼭 닫고 내가 먼저 다가가진 않을 거야. 내 마음을 조금 더 표현 안 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과의 이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냥 여러분들과의 상처와 기억에 대해서 품은 채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하나도 여러분들과의 좋은 추억이나 아픈 기억에 대해서 빼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한 번씩 느껴요.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내가 아직 다 못 잊었구나. 1번 분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어서 충동성이 올라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밀고 나가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락하기 직전에 멈추거나 연락을 해서도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크지만 그걸 어른스럽게 풀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연애를 할 때도 마음 졸이는 성격도 아니고 주춤거리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왜 이렇게 애처럼 행동했을까? 왜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못했을까? 이런 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용기 있게 행동하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는 게 나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에 내리게 될 우리 관계의 결론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일단 여러분들이랑 안정적인 관계가 되고 싶어 해요.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만약에 다시 연결이 된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랑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일도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이어나가기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맞물리기를 원해요. 예전처럼 무모하게 들이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뭔가 하나를 들이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준비하는 일이 잘 되고 있어. 이런 거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고, 대신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삶도 안정시키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끌고 가기 위해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필에 새로운 사람과 연애하는 사진을 올리거나 자기의 일이 틀어졌을 때, 그럴 때는 내 계획대로 못 가겠다, 우리 관계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릴 때 생길 수 있는 이 변수가 정확히 어떤 부분일지 카드로 한번 뽑아 볼게요. 자기의 계획에서 틀어지는 일이 외부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카드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일을 안정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진중하게 다가가면 우리 관계는 이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시기에 도달해서는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나 아직 만나는 사람 없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괜찮아, 이런 걸 간접적으로라도 어필을 해주셔야 이 사람이 계속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상대방은 지금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기억했을 때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쉽게 끊지 못하고 후회까지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고 애정도가 커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도 별일 없던데? 잘만 지내던데?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 티는 안 낼 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깊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이 상대방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어느 쪽인지 봤더니 일단 여러분들에 대한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 좋지는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과 분쟁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갈등 상황 혹은 서로를 상처 입히는 상황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아직도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 여러분들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지 앞으로의 카드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먼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과의 끝은 별로 좋지 않았던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추억했을 때 나쁜 생각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좋았던 부분이 많이 떠올려진대요. 특히나 자기가 여러분들을 많이 예뻐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냥 애인으로서 보기보다는 가족처럼 챙겨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찐 사랑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까지 순수하게 사랑을 할 수 있었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둘이 한창 좋았을 때를 떠올리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에 치여서 관계에 집중을 못했을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에 비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날은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고요. 과거의 장인 카드가 나온 거 보면 지금은 이렇게까지 일에 치여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만났으면 좀 달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볼 거지만 지금 이 카드만 봐도 그 사람이 후회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도 해요. 일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관계에 집중을 할 걸.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에 대해서 추억을 하는 빈도나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떠올리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빈자리를 아주 크게 느끼고 있고 우리의 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이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맞이한 이별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이랑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내 옆에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마냥 당황스러우면서도 이별에 아파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관계를 끌어가려고 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걸로 보이고 이번 분들의 상대방은 주 키워드가 후회거든요. 그냥 단순히 추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별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면서도 본인을 원망하는 분위기라서 그 사람이 후회되는 부분이 뭔지부터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아직 자기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들이랑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고 열정이 있었지만 그걸 밀어붙이기에는 자기 힘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벽을 치는 것 같고 한 번씩 날이 서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걸. 방어 기제를 쓰지 말 걸. 이런 호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진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상황이 더 안 좋았을 수 있어요.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그 사람이 초라했을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존심이 상해 있고 자격지심도 있는 상태였어요. 주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나에게 연애는 사치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가 있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할 걸.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불만을 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만을 표했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 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봤는데 왜 또 이번 주에 꼭 봐야 돼? 혹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떳떳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가 미처 오기 전에 이 관계가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 관계가 아프게 남은 거고요. 여러분들을 언제 가장 추억하는지 카드로 한번 볼게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기는 해요. 그냥 일상을 보내면서 그냥 걸어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고 같이 듣던 노래를 들으면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본능적인 끌림,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너희 집 앞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에 몰두하려고 해도 일하면서도 생각이 난대요.
이거는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장의 카드만 뽑았을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별 생각이 없고 일만 집중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나왔던 카드들이랑 연계를 해봤을 때 해석이 정반대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드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지 혹은 다시 한번 노력해서 관계를 이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이 관계에 내릴 결론이 뭘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좀 의외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랑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둘 중에서 계획을 하고 고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끌려, 저 사람이 끌려 이런 것보다도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자기한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감정과 이성의 분리를 꽤 잘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방어 기제도 나오는 거고 진심이 아닌 말도 하게 돼서 나중에 후회도 하거든요. 그런데 후회를 한다고 해서 막 울면서 매달리거나 바짓가랑이 붙잡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체면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먼저 연락하거나 다가가기보다는 자기한테 연락이 오는 사람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자기한테 연락을 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는지, 자기의 자존감을 올려주는지,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해 보겠어.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연락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어. 이런 카드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카드에서는 행동력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 떠올렸을 때 힘들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다시 만나는 건 별개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기에 이 사람은 무심하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외를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넘어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는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성적으로 표현해내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야지. 이런 마음이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한 마음을 가지려고 스스로 제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카드 조합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의 빈도나 후회를 하는 정도가 가장 깊을 수 있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그렇지만 그거를 제어하는 힘도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래? 이것보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성격 치고는 꽤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후폭풍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의 상대방은 빠르게 돌진하고자 하는 에너지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속으로 삭히고 있는 카드가 같이 나온 걸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특히 여러분들인 걸로 보이고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내가 못한 말도 많아. 이런 감정인데 그래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지. 일단은 속으로 눌러놓자. 이런 상태예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너 때문에 힘들었어. 상처받았어. 이런 쪽인지 아직 내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걸 표현을 못했어. 이런 쪽인지는 이후에 카드를 뽑아보면서 알아가 보기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진심이었고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해요. 식지 않는 마음이었고 가정도 함께 꾸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많이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좋아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둘 중 한 사람이 모든 걸 드러내지 못하고 속이는 부분이 있었대요. 거짓말을 하거나 말하기 힘들어서 숨기고 있었던 부분 그런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상대방 쪽에 있었는지 여러분 쪽에 있었는지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이 카드를 뽑아봤을 때 말을 못하고 속이는 사람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다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한데 여러분들이랑 이어지고 싶으니까 좋은 척을 하거나, 혹은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그걸 말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까봐 자기의 단점들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보다 여러분들이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왠지 자기의 안 좋은 부분을 드러내면 여러분들이 안 만나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내지 못했어요.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의 속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 마이너스인데도 잘 되고 있다고 하던지, 실직 상태인데도 이직에 성공했다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한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은 힘들어도 여러분들 만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행복하니까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고 하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자기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추억하는 빈도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카드로 볼게요. 여러분들과 상대방은 관계가 끊어진 지 기간이 꽤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지켜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고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신경 썼다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떨어진 관계지만 마음은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끊어졌을 때보다 좋았던 때를 많이 추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을 많이 쓰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소식이라도 들으려고 하고 프로필이라도 주시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은 훨씬 더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카드로 봤을 때는 희망을 품고 있기보다는 체념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희망이 있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지켜보다가 다시 연락을 할래. 이거보다는 우리 관계는 끝났지만 아직 내 마음은 그대로구나. 나랑은 지금 멀어졌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가장 여러분들을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특이한 게 자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들 생각이 난대요. 자기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정해줬던 거, 좋아해줬던 거를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잘 됐을 때 사모분들한테 달려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번에 이거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거 말해주면 축하해줬을 텐데, 지금 내 옆에 있었으면 내가 이걸 더 잘해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난대요. 친구의 결혼식장을 가거나 부부가 함께 있는 모임에 가거나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닿고 싶은 꿈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랑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비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가 된대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다 얘기할 걸. 왜 이렇게 숨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랑 지금 하고 싶은 말 전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때 내가 숨기지 않고 다 말했다면 지금 우리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별의 순간에 그 사람은 별로 아쉬움이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뭐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 이랬을 텐데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애인을 만날 때 한 번도 붙잡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이별에서도 질척거리지 않게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잊혀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릴 우리 관계의 결론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려고 할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후회가 식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연락해야겠다라는 열정으로 뿜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기를 지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연락하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꿈꾸던 일이 이제 런칭이 됐어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게 아주 발전이 돼서 이 정도면 떳떳하게 나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감정적인 연락을 하려는 것보다는 자기가 헤어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못해줬던 거, 이전에는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하고 싶어 해요. 그게 현실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숨기고 말을 못했던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떳떳해지면 스스로도 거리낌이 없고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자기의 상황은 진짜예요.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상황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어느 정도 꾸며진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자기의 모습보다 더 과하게 불려서 얘기를 했을 건데 다시 그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는 그게 진짜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한테 속이는 점이 있었던 사람은 싫어. 이렇다면 그 사람이 연락을 다시 했을 때 그냥 대답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달성해서 나한테 연락까지 했네? 그게 되게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시면 그 사람이 연락했을 때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게 폭발적인 아주 심각한 감정이기보다는 묵직하지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큰 기복 없이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리움이에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들의 상대방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결혼이에요. 이제는 내가 결혼을 생각할 때가 됐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돼.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적으로도 안정화되어 있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결혼 자금도 충분히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이라면 결혼정보회사까지도 등록을 할 만큼 결혼에 진심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고민도 있고 혹시 벌써 나를 다 잊었나? 내가 안중에도 없으면 어떡해?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꽤나 진지하게 생각했던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은 자기를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해왔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자기 생활이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자기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올라가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한테 진심이었나?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는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상황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금전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이런 거 다 괜찮은데 마음에서 문제가 돼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자체는 나쁘게 나오지는 않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추억하는 빈도나 깊이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립다, 슬프다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랑 미래를 함께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꽂힌 게 결혼인데 그 결혼 상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하면 우리의 생활이 어떨지에 대해서 그려보는 단계까지 지금 왔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누군가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리드하고 챙겨주고 불편한 점을 바꿔주는 위치가 익숙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상대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고르려고 하는 편이에요. 내가 가진 걸 아무에게나 줄 순 없어.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줄 거야.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사람은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받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집이나 차를 자기가 해와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준다면 자기 배우자는 감정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을 해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언제 가장 추억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끌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주춤거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연애를 하거나 결혼까지 가기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계속 생겨요. 아, 그래도 이건 좀 별론데? 이 사람은 결혼까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구 조건에 맞는 사람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을 많이 떠올린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연애 자체도 신중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연애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관계에서 후회하는 부분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관계를 이어갔을 때 부정적인 마음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분명 좋은 점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시기에 자꾸 나쁜 점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보다 더 확신이 없었어요. 마음도 혼란스럽고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게 맞나? 이런 걱정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랑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것,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아예 그냥 사랑을 안 하는 것,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너무 내 감정에 빠져 있어서 현실을 잘 못 봤구나.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갈팡질팡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릴 결론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잃고 나서 이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달았고 이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는 게 최고다. 이런 결론을 내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 거고 자기가 이별 후에 어떤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이어진다면 결혼까지 생각할 거고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안정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랑 미래를 함께 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안정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주 순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중하고 거짓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빈자리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나랑 헤어지고 나만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만난 뒤에 그래도 내가 괜찮으니까 돌아오는 거잖아. 또 나랑 이별할 때는 나의 소중함을 몰랐잖아. 그래서 더 이어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시면 이 사람의 연락을 안 받아도 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정을 가지고 나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진지하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연락을 해보셔도 좋아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 사람이 연락을 하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도 진지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리웠어 만나자 이런 연락이 아니고 약간 구구절절식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확실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잊게 되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들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의외다 이렇게 느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별할 때 상대가 보여줬던 회피적인 모습에 비해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진지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느끼는 빈자리는 감정적인 공허함도 있지만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빈자리가 커요. 어디를 놀러를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이랬을 때 4번 분들이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의 빈자리는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